6번 문제, 바로 앞에서 나왔던 거 있네요. 학자들의 주된 연구 내용 중에서 옳은 것은 지그문트 프로이트는 자아방어제 이론을 정립했다. 안나 프로이트다. 안나 프로이트다. 이렇게 말씀드렸죠. 그 다음에 인간의 성적 욕구와 충동을 중시했다. 아빠인 지그문트 프로이트가 되겠죠. 인간의 심리적인 요소인 자아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에릭슨 맞습니다. 되셨죠? 자, 양성론적 입장보다는 남성 평양적인 입장을 제시했다. 남성 평양적인 이론을 제시한 사람은 지그문트 프로이트고요. 양성론 생각나십니까? 아니마와 아니무스. 아니마와 아니무스는 양성론적 개념입니다. 융입니다. 융. 융은 양성론적 입장이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아들러는 현상학적 입장이 중요했나요? 정신분석적인 입장을 고수했나요? 앞에서 말했죠. 현상학적인 관점을 수용했다라고 말했습니다. 자, 그래서 옳은 내용은 3번입니다. 뭐 쉽게 답은 찾을 수 있지만 나머지 것들 오답 노트를 잘 하셔야 돼요. 자아방어제 이론 정립은 지금은 프로이트가 아니라 안나 프로이트. 인간의 성적 욕구와 충동을 중시한 사람은 아빠인 지그문트 프로이트. 그 다음에 양성론적 입장은 융, 남성 편향적인 입장은 지그문트 프로이트. 이거는 예전에 별도로 시험에 나온 적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현상학적 입장을 강조했던 사람이, 받아들였던 사람이 아들러다.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자, 학자들의 문제가 인행사에서는 상당히 많은 부분을 차지하기 때문에 야무지게 잡아야 돼요. 자, 7번 문제에 들어갑니다. 피아제의 문제가 나오는데 장 피아제의 이론의 설명으로 옳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 입니다. 평형화가 있습니다. 절 따라해봐요. 평형화는 균형 상태 찾아라. 시작. 평형화는 균형 상태 찾아라. 이렇게 됩니다. 자, 우리가 이제 동화라고 하는 것은 기존의 도식을 가지고 활용하는 것이고요. 기존의 도식으로 안 될 때 새로운 도식을 형성하는 게 바로 조절이라고 그래요. 그래서 동화는 기존 도식 스키마, 기존의 스키마, 이거는 새로운 스키마, 새로운 도식이요. 새로운 도식을 형성하는 것이다. 그러면 인간은 살아갈 때 기존 도식도 활용하고 새로운 도식도 만들어가네요. 네, 이러한 것이 균형 상태를 이루는 것을 우리가 평형화다 이렇게 말합니다. 맞습니다. 자, 유아의 인지 발달을 스키마가 점차 추상적으로 되어가는 과정으로 보았다. 네, 맞아요. 맨 마지막이 형식적 조작기라고 하잖아요. 유아 때는 아주 미성숙한 사고지만 점차 추상화해요. 그게 바로 뭐냐면 형식적 조작기로 발달해 나가는 겁니다. 암기하는 방법, 감전구형입니다. 감전구형. 자, 풀어요. 시작. 감각운동기, 전조작기, 구체적 조작기, 형식적 조작기가 됩니다. 맞습니다. 그 다음에 발달 단계 순서는 문화와 개인에 따라 다르게 나타난다라고 했는데요. 아닙니다. 피아제는 동일하게 나타난다라고 했어요. 그러니까 감전구형이 문화와 개인에 따라 다르다라고 말하지는 않았다. 이 피아제는 발달 단계 순서는 좀 불변적이다 이렇게 이야기했던 것이죠. 동일하게 나타난다라고 봐야 되고요. 그 다음에 감각운동기 때는 대상 영속성을 획득한다. 대상, 어떠한 사람이든 사물이든 그 대상, objective, 대상은 바로 항상 거기에 존재한다는 것을 아는 것이죠. 인지하는 것이. 그게 대상 영속성이라고 하는 겁니다. 대상 영속성은 획득이나 형성은 감각 운동기라고 외우시면 돼요. 그러면 지금 기억, 니은, 리을이죠. 기억, 니은, 리을. 답은 4번이 답이 됩니다. 7번 문제도 좋은 문제 중에 하나입니다. 자, 8번 문제 들어갑니다. 피아제의 형식적 조작기 나왔습니다. 이게 청소년기죠. 청소년기. 청소년기부터 이제 형식적 조작기라고 말할 수 있는데요. 자, 옳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 이다. 형식 조작기의 가역성이라는 게 있습니다. 가역성. 이걸 획득하는데 이를 잘 설명하는 게 보존 개념이다 라고 했어요. 네, 가역성과 보존 개념은 맞지만 구체적 조작기죠. 구체적 조작기 때 보존 개념이 획득이 되잖아요. 그죠? 보존 개념이 무엇입니까? 뭐 우리가 비커 실험에서 하나는 길다라고, 하나는 넓적한 비커에 아니요, 똑같은 양의 물을, 그러니까 똑같은 비커의 물을 하나는 길다라고 하나는 넓적한 물을 옮겼어요. 옮기면 이게 두 개가 같냐라고 물어봤을 때 우리가 같다라고 한다면 보존 개념이 획득됐다라고 하는 거예요. 자, 이것을 반대로 해보면 이쪽에 있는 물을 이쪽으로 반대로 해보면 역조작이잖아요. 이렇게 해보면 물이 같잖아요 라고 말하면 이것은 가역성이다 라고 해요. 그래서 가역성과 연관성이 있는 것은 보존 개념은 맞지만
여기에서 중요한 거는 구체적 조작기 때 획득되는 거예요. 자, 그래서 기억 탈락. 추상적 사고가 가능한 단계다라고 했는데요. 네, 맞습니다. 형식적 조작기 때는 추론할 수 있는 능력, 추상적 사고가 가능하고요. 눈앞에 보이지 않는 가상적인 가능성을 생각할 수 있고 실제로 경험하지 않았던 영역에서 논리적인 행동을 계획할 수 있다라고 했습니다. 네, 맞습니다. 경험하지 않았던 영역, 눈에 보이지 않는 가상적인 것, 이런 것들이 이제 우리가 형식적 조작기 때 가능하다라고 해요. 미래를 예측할 수 있다. 이렇게 간단하게 머릿속에 넣어도 돼요. 미래는 눈에 보이지 않는 가상적인 부분일 수 있고요. 실제로 경험하지 않은 영역이라고 할 수 있어요. 미래는. 따라서 이런 것들에 대해서 충분히 논리적인 행동을 계획하면서 예측할 수도 있습니다. 자, 가설을 설정하고 검증하는 것을 가설적, 연역적 사고라고 하거든요. 이것도 가능합니다. 자, 그러면 니은, 디귿, 리을이 맞네요. 답은 4번이 답이 됩니다. 자, 형식적 조작기 때 중요한 단어가 있네요. 추상적 사고, 그렇죠? 그 다음에 미래에 대한 예측, 그 다음에 가설적, 연역적 사고, 플러스 조합적 사고, 무엇인가를 종합적으로 고려할 수 있는 능력인 조합적 사고도 가능하다. 이런 것도 적어놓으면 도움이 되겠습니다. 자, 8번의 형식적 조작기에 대해서 설명을 해드렸습니다. 자, 9번 문제 들어갑니다. 다음 설명 중에서 옳지 않은 것은 이다. 딱 보니까 행동주의 학습이론에 나오는 개념이에요. 파블로프의 고전적 조건화, 스키너의 조작적 조건화, 여기서 나오는 행동, 조작적 행동, 그 다음에 변별 자극, 퍼니시먼트, 벌이 나왔습니다. 자, 1번 파블로프. 자, 고전적 조건화는 저번에 제가 말씀드렸죠. 자극, 반응, SR이죠. 자극과 반응의 관계를 말하는 것이다. 어떤 자극의 유기체가 자동적으로, 수동적으로 어떤 반응을 일으켜 만드는 속성 때문에 이것을 반응적 조건화라고도 합니다. 고전적 조건화의 동의어가 반응적 조건화가 됩니다. 어찌됐든 자극과 반응의 관계니까 고전적 조건화가 맞습니다. 조작적 조건화는 유기체가 원하는 결과를 얻기 위해 결과의 동그라미 실행하게 되는 자발적이면서 능동적인 행동 반응이다 라고 했습니다. 이것은 뭐냐? 행동과 결과의 관계를 말해요. 행동과 결과. 어떠한 행동을 했을 때 결과가 좋으면 그 행동을 자발적으로 계속할 것이고 어떤 행동을 했는데 결과가 좋지 않으면 그 행동을 자발적으로 하지 않겠죠. 이런 것들이 바로 이제 자발적이면서 능동적인 행동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게 바로 뭐냐? 조작적 행동이에요. 그러면 조작적 행동은 자극에 따라 자극이 제시되지 않아요. 자극 제시 없이 자, 됐죠? 그 다음에 자동적으로 방출되는 것이다 라고 했는데요. 자동적인 것은 저기 고전적 조건화와 연관성이 있어요. 조작적 행동이니까 뭐 자율적으로 이렇게 해야 되겠죠? 자율적인 행동이다 해도 되고요. 자율적인 행동이다 이렇게 정리를 해주시면 됩니다. 여러분 9번 문제 해설을 보시면 자발적으로 방출되는 행동이다 이렇게 돼 있잖아요. 그죠? 네, 그 내용들을 아시면 돼요. 이게 자발적이 자율적과 똑같은 말이에요. 자, 여기에서 3번이 잘못됐네요. 조작적 행동은 조작적 조건화에 의한 행동인데요. 이 행동은 제시되는 자극이 없이 또는 제시되는 빼고 자극 제시 없이 자율적 또는 자발적으로 방출되는 행동이다 라고 하면 돼요. 변별적은 특정한 반응이 보상받거나 보상받지 못할 것이라는 탄서, 신호로 작용하는 것을 말한다. 선생님이 인상치 풀고 있습니다. 아, 나 벌 받는구나 라는 신호예요. 아, 선생님이 흐뭇하게 웃고 계십니다. 아, 나 칭찬받을 것 같다 라는 신호입니다. 이런 것들이 변별 자극이라 합니다. 맞습니다. 사람에게 그가 원하는 것을 빼앗아 가거나 원하지 않는 것을 준다라고 했어요. 빼앗아 간다. 그건 부적이죠. 부적 처벌이에요. 아이가 거짓말을 많이 하니까 용돈을 뺏어요. 그게 바로 뭐냐? 원하는 것을 뺏어갔어요. 그 다음에 원하지 않는 것을 주었다. 이것을 정적 처벌이라 하죠. 정적 처벌. 매 맞기 싫은데 매를 주었어요. 그러면 이건 정적 처벌이 됩니다. 반응을 약화시킨다라고 했어요. 뭘 약화시킵니까? 네, 비바람직한 행동의 감소입니다. 비바람직한 행동의 감소. 그것을 목적으로 하는 것이 벌입니다. 벌은 정적 처벌과 부적 처벌 두 가지가 있다는 것도 여기에서 알 수 있네요. 자, 답을 해결했습니다. 3번입니다. 자, 10번 문제 들어갑니다. 반드라의 관찰학습의 내용인데요. 옳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 이다.
순서 외우셔야 됩니다. 주파 운동입니다. 주파 운동. 자, 4단계 꼭 기억하셔야 되고요. 첫 번째, 관찰된 모델의 행동을 기억한다라고 했어요. 머릿속에 기억하는 게 파지, 인지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탈락. 그 다음에 두 번째, 모델의 행동에 집중하며 관심을 기울이는 단계가 바로 말 그대로 주의, 집중 단계입니다. 기억과 니은이 바뀌었죠? 그 다음에 디귿입니다. 운동 재생을 쉽게 말할까요? 행동으로 나타내는 겁니다. 모델의 행동을 기억한 것을 여기서 끊어야 되겠죠? 새로운 반응용으로 나타내는 단계인데 쉽게 말하면 행동 수행이에요. 행동 수행. 자기가 이제까지 해보지 못했던 모델의 행동을 머릿속에 기억했다가 그것을 나타내는 거죠. 바람직한 행동을 스스로 하고자 하는 자기 강화의 단계가 바로 동기화다. 자기 강화가 동기화와 유사어가 되겠습니다. 이렇게 정리할 수 있어요. 그러면 디귿과 리을이 맞죠? 네, 디귿과 리을 답은 3번이 답이 됩니다. 이렇게 정리하시죠. 자, 반도라의 관찰학습 과정 문제가 가장 많이 나오는데요. 이 순서도 이미 출제가 됐어요. 주파 운동 꼭 외우셔야 됩니다. 자, 그 다음에 11번 인본주의 이론의 문제가 나왔습니다. 인본주의 이론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입니다. 인본주의는 연합주의, 처음 들어보시나요? 연합주의는 행동주의와 동의어입니다. 자, 대표적인 사례가 뭐죠? 앞에서 말씀드렸던 S와 R의 연합입니다. 행동과 결과의 연합입니다. 이런 걸 연합주의라고도 하거든요. 자, 정신분석은 아시죠? 그럼 연합주의와 정신분석 입장에 동조하나요? 반대합니다. 여러분, 이 연합주의는 행동주의로는 환경결정론이에요. 환경결정론이에요. 그 다음에 정신분석학은요? 정신결정론이에요. 정신 중에서도 중요하게 생각한 게 뭐죠? 무의식이죠, 무의식. 그래서 무의식 결정론이라고도 하는데요. 어찌됐든 간에 이 녀석도 결정론이고 이 녀석도 결정론이에요. 무엇이 결정한다는 것이죠. 인간의 행동은 이것이 결정해. 인간의 정신은 이것이 결정해. 인간의 성격은 이것이 결정해. 라고 하는 그러한 결정론적 입장에 반대하는 겁니다. 왜요? 인본주의로는 인간은 선천적으로 잠재력을 타고났다. 선천적으로 잠재력을 타고났다. 잠재력이 있다라고 하니까 무엇에 의해서 후천적으로 결정되는 것을 싫어합니다. 자, 인간의 잠재적 본성을 창조성이라고 보는 관점을 갖는다. 네, 맞습니다. 잠재적 본성을 잠재력이라 해요. 인간은 자신의 잠재력을 충분히 창조할 수 있는 능력을 가지고 태어났다라고 하는 겁니다. 창조성이죠? 맞습니다. 모든 인간은 자기 자신에게 대한 객관적 아니에요. 인식과 자기를 둘러싼 세상에 대한 객관적 아니에요. 여기에 따라 행동한다라고 했어요. 여러분, 인본주의 학자의 대표적인 게 로저스예요. 이 로저스의 현상학 이론이 있어요. 로저스의 현상학 이론은 인본주의 이론 중에 하나인데 여기서 중요한 게 뭐냐? 주관적 경험, 주관적 인식이에요. 자기가 주관적으로 자기가 어떤 객관적인 것에 의해서 좌지우지 되는 게 아니라 자기가 스스로 주관적으로 인식하고 스스로 경험하는 걸 중요하게 생각하거든요. 인본주의 학자들은 또 나오네요. 객관적 경험이 아니라 주관적 경험을 강조했어요. 주관적 경험을 중시했다. 이렇게 말씀드렸고요. 인간을 이해하는데 문제의 역사, 과거가 아니라 here and now, 지금 여기를 강조하죠. 인본주의 학자들은 대개 here and now, 실존주의 이런 것들을 상당히 중요하게 생각합니다. 자, 답을 해결했습니다. 답은 2번이 됩니다. 11번 문제 인본주의도 잘 알아놓으십시오. 12번 문제 들어갑니다. 자, 매슬로우의 욕구 위계 이론입니다. 뭐 이것도 아시죠? 매슬로우도 인본주의 학자입니다. 매슬로우도 인본주의 학자예요. 자, 옳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입니다. 1번 들어갈까요? 기억. 인간의 본성은 원래 선하다라고 했어요. 네, 맞아요. 이게 바로 이제 매슬로우의 인간관이에요. 매슬로우의 인간관. 인본주의 인간관을 갖고 있기 때문에 인간 행동을 연구하고 이해하기 위해서는 인간의 병리적 측면보다는요, 가로 건강한 사람의 행동과 지각에 대해서 탐구해야 한다고 봤습니다. 자, 우리가 이제 여기 건강한 사람의 행동과 지각에 대해서 인간을 탐구해야 된다라고 했는데요. 병리적인 것 말고요. 이게 이제 긍정적 인간관을 가지고 있는 거죠. 원래 인본주의 자체가 긍정적인 인간관을 가지고 있다고 말씀드렸잖아요. 매슬로우도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인간의 본성은 원래 선하다라고 하는 거고요. 인간은 능력 있는 존재다. 개인적인 욕구 위계 이론이니까 욕구들이 충족되면 인간성은 성취되고 자아 실현자로 나아갈 수 있다라고 했어요. 생리적 욕구, 안전의 욕구, 소속과 애정의 욕구, 자아 존중의 욕구, 자아 실현의 욕구. 해설에도 나와 있죠, 여러분. 이렇게 피라미드식으로 돼 있잖아요. 그래서 이러한 욕구를 기본적인 욕구들이 하는데 이게 다 충족이 되면 인간성을 성취하고 자아 실현자로 나아갈 수 있다. 누가 말했다? 네, 마슬로우. 인간은 자유롭고 인간 행동은 내면으로부터 나오기 때문에 무의식적 동기의 산물이기도 하다라고 했는데 틀렸습니다. 이 마슬로우의 이 이론에 대한 기본적인 가정을 보면 이런 것이 있어요. 그래, 인간의 행동은 내면으로부터 나오는 것이지만 무의식적 동기의 산물은 아니다. 무의식적 동기의 산물은 아니다. 아주 쉽게 말씀드리면 무의식적 동기 하면은 지그문트 프로이트가 생각나야 돼요. 이 마슬로우는 말씀드렸다시피 인본주의 학자로서 결정론적 관점을 싫어한다니까요. 그래서 이 무의식적 동기의 산물은 아니다 라고 이제 마슬로우는 이야기를 했습니다. X. 자, 12번에 옳은 것을 찾았습니다. 인간의 본성은 원래 선하다. 그리고 인간 행동을 연구하고 이해하기 위해서는 건강한 사람, 인간의 강점이랄까요? 그러한 것들을 탐구해야 된다. 세 번째, 인간은 능력이 있는 존재다. 기본적인 욕구가 충족되면 인간은 자아 실현자로 나아갈 수 있다. 무의식적 산물은 아니다. 인간 행동은 이 정도 하시면 됩니다. 기억, 니은, 디귿 3번이 답입니다. 자, 마지막 13번 문제입니다. 이번 시간 학자와 연결된 내용으로 옳은 것은입니다. 1번 융. 개인이 지닌 자아의 창조적 힘이 인간의 본성을 결정한다라고 했는데요. 여러분, 자아의 창조적 힘은 누가 말했죠? 아들러가 말했다 그랬잖아요. 아들러가 말했다. 융이 아니에요. 인간의 행동은 무의식적 본능에 의해서 결정된다. 누구예요? 지그문트 프로이트가 됩니다. 그 다음에 인간은 환경과의 상호작용을 통해 변화하고 발달하는 능동적인 존재다. 네, 요거 알아놓으세요. 3번 피아제가 이야기한 겁니다. 자, 피아제는 인지발달 이론의 학자인데요. 인지발달을 이야기할 때 환경과의 상호작용을 강조했어요. 그리고 변화하고 발달하는 능동적인 존재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피아제는 자녀 2명을 16년 정도 관찰해서 인지발달 이론을 제시한 학자입니다. 따라서 그 아이들이 환경과 상호작용을 엄청 많이 했겠죠. 그러면서 인지가 변화되고 발달해 나갔겠죠. 그러한 것들이 바로 이제 피아제의 이론적인 기본 가정에 들어 있습니다. 알아두시고요. 스키너는 환경적 자극이 없어도 동기화가 가능한 자율적 존재다. 이건 반두라입니다. 자, 반두라는 이 환경적 자극이 일종의 강화예요, 강화. 뭐 컴퓨터 게임을 하게 해준다느니 용돈을 준다느니 이런 것들이 강화물 아니겠어요. 그게 환경에서 오는 자극이거든요. 그래서 이러한 것이 없어도 동기화, 이게 뭐예요? 말씀드렸죠? 자기 스스로 하는 자기 강화다. 이게 가능한 충분한 자율적인 존재다. 반두라 이야기입니다. 인간은 보상의 동의어는 강화예요. 그 다음에 반대말은 벌이에요. 그죠? 네. 이 보상과 처벌 또는 강화와 벌, 여기에 유지되는 기계적 존재라고 말하는 사람은 스키너입니다. 강화와 벌을 이야기한 학자가 스키너이기 때문입니다. 자, 그러면 오답 노트 끝났고 답은 3번이 되겠습니다. 1번 누구라고요? 아들러. 자아의 창조적 이번 앞에서 말씀드렸잖아요. 무의식적 본능을 중요하게 생각한 사람은 지그문트 프로이트. 환경적 자극이 없어도 외적인 강화 이런 것들을 생각하면 돼요. 이게 없어도 동기화가 가능한 자율적인 존재가 인간이다. 반두라입니다. 보상과 처벌, 강화와 벌에 의해서 유지되는 기계적 존재다. 인간은. 그게 바로 스키너가 되겠습니다. 자, 됐죠? 이거는 인간관과 연관성 있는 학자들의 이론이었네요. 답은 3번이 되겠습니다. 자, 학자들의 이론을 좀 설명하다 보니까 좀 길어졌어요. 그래도 여러분들은 마지막 막판 스퍼트이기 때문에 제가 말씀드린 것을 꼭 기억해 주셔야 됩니다. 잊지 않으셔야 됩니다. 수고하셨습니다.